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PLA 스캐폴드라고 해서 PLLA하고 PLGA를 이용한 최근에 티슈 엔지니어링에서 스캐폴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 몇 가지 방법 중에서 여기 원래학적인 세퍼레이션 방법에 의한 스캐폴드 방법, 몇 가지 스캐폴드 만든 방법 중에 한 가지여서 나름대로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 만든 방법에 대한 확실한 아직까지 전체적인 공식 방법들이 다 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한번 셋업을 해보았습니다. 티슈 엔지니어링에 대한 소개는 알고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셀이 자라는 하나의 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셀과 시그널이 몰레크를 놓고서 시간을 내서 대항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몸 안에 부위나 오르간의 리제너레이션을 하기 위한 하나의 재료로서 스캐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러스한 생분해성이 되는 포러스한 머티리얼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셀을 넣어서 배양을 해가지고 원하는 형태에다가 집어넣어서 여러 가지 보온세포 또는 연골세포 또는 다른 종류의 이런 우리 체내 다른 것을 대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포러스한 이 머티리얼을 어떻게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서 셀이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느냐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스캐폴드 만드는 방법 중에 첫 번째 가장 쉽게 나와 있는 것이 적절한 형태의 솔트 파트를 폴리머 솔루션에 같이 녹여서 넣고 모을된 다음에 솔벤트를 날려보내서 솔트가 있는 위치에 포러스한 형태를 만든 다음에 그 솔트를 녹여내는 생분해성 노동자가 또 솔트 있던 위치가 빈 공간이 되면서 만들어져가지고 이러한 포러스한 형태의 물품집 비슷한 셀이 자랄 수 있는 집 형태의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방법이 제일 첫 번째 나온 방법입니다. 카이스트 박태환 교수 등 몇 분이 하신 것은 거기에 이런 젤 페이스트라고 해서 뒤에 가서 가스 폼이 될 수 있는 종류를 같이 넣어서 똑같은 방법에서 만든 다음에 여기서 녹여내면서 가스 폼이 돼가지고 솔트 파티클 간에 서로 연결되는 인터커넥션이 잘 되도록 만드는 방법을 써가지고 스캐폴드 만드는 방법으로서 여기서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를 또 한 가지는 이멀전 프리즈 드라이라고 해서 이멀전 형태의 것을, 이멀전 형태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알루미늄 몰드에 넣어서 얼린 다음에 프리즈 드라이를 해서 포러스한 형태를 만드는 그런 형태의 것으로 되어 있고, 네 번째 몇 분들이 시도했던 그 thermally induced phase separation 방법은 이런 아래 투 페이스가 위가 원 페이스인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원 페이스 상태에서 아래를 맞춰서 세퍼레이션을 유도한 다음에 적절한 기간 동안 유도한 것을 리퀴드 나트리에 펜칭을 해가지고 그리고 프리즈 드라이잉에서 포러스한 것을 만드는 것을 연력학적인 상분리 방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솔벤트 테스팅, 가스 포밍 이런 것들은 솔트 파티클에 의한 형태를 만드는 방법이니까 상대적으로 솔트가 남는다든가 또는 미케니컬 프로퍼티가 연력학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의 폴리머가 프리즈 드라이잉하는 과정에서 어떤 리어레인지먼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미케니컬 프로퍼티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팁스 방법에 의해서는 연력학적인 상분리를 유도하기 때문에 스피노다 디컴퍼션이 일어나게 되면 인터커넥션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고 또한 세퍼레이션이 일어나는 과정에 폴리머에 그거에 따라서 크리스탈리제이션 또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미케니컬 프로퍼티가 좋은 그리고 우월 형성이 잘 돼가지고 나름대로의 영향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거의 문제는 포 사이즈가 굉장히 작았다고 하는 것이 연력학적으로 아주 큰 포 사이즈를 유도하지 못했던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솔트 파티클의
사이즈를 가지고 안에 있는 코어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즐거웠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사이즈를 어떻게 하면 좀 키워볼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이 만드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컨트롤링 팩터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먼저 이 방법은 예전에 멤브레인을 만드는데 상분리 방법을 이용해서 많이 썼기 때문에 멤브레인에서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게 폴리스타이렌과 솔벤트를 이용해서 이러한 바이노달, 스피노달 커버가 있게 되면은 싱글 페이스에서 그런 사이에 있는 뉴클레이션 그로우스 아니면 스피노달 상태로 온도를 낮춰서 거기서 에이징을 적절히 한 다음에 그것을 상분리 유도한 상태에서 프리즈 드라이잉을 해서 멤브레인을 만드는 겁니다. 멤브레인 경우는 대개의 경우 포 사이즈가 아주 큰 필요가 없고 상대적으로 포 사이즈를 작은 것을 유도하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점이 없었고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은 요 폴리머 솔루션을 넣고 리퀴드 나이트를 넣어서 온도를 원하는 온도로 캔칭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나머지는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일정한 온도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 무대에서 열전자리 빠르게 하고 폴리머 솔루션이 여기 있죠. 그리고 보면은 83도 정도에서 81도, 79도 이게 한 1도 차이에 상당한 그 상분리되는 그 페이스라인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처음에 여기 넣는 것, 그 다음에 여기에 펜칭하는 것, 이 아래 온도에 펜칭하는 것에 대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처음에 뉴클레이션 그로우스 미케니즘 레인지에 있을 때는 보면은 나오는 것들이 코어가 서로 인터퍼렉션이 되지 않고 작습니다. 그래서 조금 코어 사이즈는 작고 10마이크론 레인지가 보다 작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스피너럴 디컴포지션 레인지에 와서는 좀 코어 사이즈가 커지면서 언스테이블리전이죠. 사이즈가 어느 정도 조금 커진 것을 볼 수가 있고, 온도가 더 낮게 되면은 아주 퀸칭 덴스가 굉장히 커지게 되니까 코어 사이즈가 상당히 커지게 되고, 대신 콜스닝이 되면서 인터커넥션 된 것들이 어느 정도 뭉그러지는 효과도 좀 나타나게 되고, 코어 사이즈는 그렇게 60마이크론 정도 맥시멈 돼봐야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셀이 자라려고 하면 약 150마이크론 정도 이상의 사이즈를 갖는 코어가 잘 인터커넥션이 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오른쪽에 있다가,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 시스템을 보면은 저희가 시도한 것은 PLLA라고 하는 생분해성 보분자를 라이옥세인과 워터 터널 시스템이죠. 라이옥세인은 PLL을 잘 녹이는 솔벤트이고 워터는 논솔벤트입니다. 그래서 솔벤트, 논솔벤트 적절하게 믹스처를 만들어서 터널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걸 유도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그거의 리퀴드 세퍼레이션입니다. 즉 상분리가 온도 싱글 페이스에서 상분리가 일어나는 페이스를 가게 되면은 폴리머 잘 녹이는 솔벤트 페이스와 논솔벤트 페이스가 분리가 일어나면서 리퀴드 상태의 세퍼레이션을 유도해서 그것을 프리즈 드라이어 하게 되면 포러스한 그 스캐폴드 만들 수 있는 것으로서 사실은 보면 터널 시스템으로 다이옥신, 워터, 그 폴리머입니다. 여기 보면 한쪽 구성만, 터널 시스템 한쪽 구성만 되는데요. 헤테리지너스 페이스와 호모지너스 페이스가 있습니다. 이 페이스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심플하게 그저 폴리머 컨센트레이션에 따라서 이런 형태의 그림이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적절한 그림은 아닙니다. 호모지너스 페이스에서 적절하게 이렇게 스피너럴 디컴포지션까지 낮춰서 성분리 유도하고 페이스 라인을 그리게 되는데, 뉴클레이션 그로스 미케니즘이 있는 요 바이오널과 스피너럴 사이에서는 이런 떨어지는 몰포로지가 보이게 되어 있고, 이 아래 스피너럴 커버 아래에서는 이러한 서로 인터커넥션이 되는 스트럭처를 보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적절하게 낮춰서 스캐폴드로 서로 인터커넥션이 잘 되어 있는 스캐폴드를 제조하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은 팁스 방법을 써서 만드는 하나의 전체적인 컨트롤 팩터를 한번 찾아보자 하는 문제라고. 락티스를 사이즈를 좀 키우는 문제가 키가 되어 있습니다. 스페이스 세퍼레이션을 유도해서 만드는 것이까지 100마이크론 이상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이즈를 어떻게 하면 많이 키울 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되겠습니다. 저희 실험실에서 그 시도하면서 처음에 PLLA 그 Q1 그 자체에 대한 그 연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들을 썼었죠. 소디움을 넣어서 페이스 다이그램을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고, 플로릭을 넣어서도 시도를 해봤습니다. 플로릭도 보면 온도에 따라서 서펙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시도해봤고, 그 다음에 저희 실험에서 제조하고 있는 PG와 PLLA, 여기 PLLA 있기 때문에 워러페이스의 PG가 하고 PLLA 같은 이런 다이블락을 저희 실험에서 한 몇천짜리 만들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요거에 하나의 서펙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와서 컨트롤하는 시도를 해봤습니다. 락티에시드 분자량은 21만 되어 있고, 웨리에버치 몰레큐레이시, 솔벤트는 다이옥세인하고 본솔벤트는 모아토를 써서 적절하게 조절을 해봤습니다. 다이블락의 분자량은 여기 보면 PLLA가 작은 것부터 해서 PLLA하고 PEG하고 비슷한 분자량까지 나오는 이것들을 이용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방법은 아까 보여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먼저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한번 적절한 페이스 다이어그램이 나오도록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온도를 올려서 녹인 다음에 아래로 온도를 낮춰서 프리즈 라인을 해서 만드는 방법.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로 안에 코어 사이즈와 코어의 인터 커넥션이 잘 만들어지는 방향에 대한 지도를 주로 했고, 그 내부에 스캐폴드 내부의 서피스 트리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지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셀 라인에서 셀 컬처를 한번 해서 스캐폴드 코어 사이즈에 대한 디펜던스가 어떠냐 하는 것도 좀 알아봤습니다. 왜 하필이면 다이옥세인이냐? 다이옥세인이 오게닉 솔벤트에서 PLL이 잘 녹이고 워러페이스에 미싱이 잘 되는 두 가지 측면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보면 다이옥세인이 보면 PLG나 PLL을 잘 녹입니다. 잘 녹이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죠. 여러 가지 DMF라든가 THF 다 잘 녹이는데, 다이옥세인에 대한 멜팅 포인트와 보일링 포인트를 알아보게 되면 다이옥세인은 7.8도의 멜팅 포인트가 있고 보일링 포인트가 101도입니다. 다른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고 이건 이제 높죠. 솔비티, 워러와 솔비티를 보게 되면 두 가지가 굉장히 좋고 나머지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걸 보게 되면 다이옥세인이 프리즈라이라든가 여러 가지 트리트하기 훨씬 편하다. 그래서 다이옥세인을 결정을 해서 솔벤트 페이스로 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옥세인과 워터를 적절하게 섞어서 PLLA를 녹여봤는데, PLLA 컨센트레이션이고, 그 다음에 다이옥세인이 88.5, 11.5, 그 다음에 87대 13. 그래서 약간의 워터 함량이 바뀜에 따라서 그 PLLA가 이 두 개의 믹스처 솔벤트에 나타내는 페이스 다이어그램이 굉장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0도 정도에 있던 것이 30도, 50도로 올라가게 되죠. 굉장히 조금 변하는데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죠. 적절하게 우리가 트리트하기 좋은 것이 이 정도에서 녹여서 이 아래로 낮추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폴리머 컨센트레이션도 약 한 4, 5% 이상 정도에 되어야 쓸 수 있으니까 이것이 가장 편안한 그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보이는 것이다. 아래가 투 페이스가 아니고 위가 원 페이스이죠. 그래서 요것을 셀렉트를 해서 그 다음에 그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잘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이놈을 온도를 낮춰서 한참 두다 보면은 이 정도 온도에 낮추면 아래 젤레이션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PLLA가 크리스탈 폴리머이기 때문에 솔벤트 페이스 아래서도 젤레이션이, 세퍼레이션이라도 젤레이션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즉 크리스탈리션이 어디서 생긴다는 얘기죠. 이거를 갖다 온도 올리다 보면 여기서 멜팅이라는 것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젤레이션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솔벤트 투 페이스 내에서도 이 아래와 이 위는 상당히 다른 세퍼레이션이 일어나서 몰포를 형성하는데도 다른 것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폴리머 컨센트레이션이 좀 낮게 되면은 세디멘테이션이 이쪽에서는 워낙 폴리머 농도가 낮아가지고서 다만 내부는 깔아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세디멘테이션이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세디멘테이션 한번 보면 이놈의 시간이 가면 따라서 가만 두게 되면 이 아래가 점점 깔아앉아서 이가 역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3% 정도 되면 이놈 눕히게 되면 이게 하얗게 나오니까 나머지 솔벤트 페이스로 이와 같이 되죠.
그런데 어느 정도 세디멘테이션 라인 이상으로 가게 되면 5.5% 웨이트 보면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농도 이상의 폴리머 솔루션을 우선 써야 된다 하는 것이, 세디멘테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깔아앉으니까 페이스가 이상한 것이 나타나게 돼서 상당히 이 스트럭처가 레귤러하지 않은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농도가 어느 정도 이상 돼야 되는 그런 것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세디멘테이션 라인보다 높은 4.5% 정도에서 솔벤트 함량이 아까 다른 것, 아까 페이스 라인은 이와 같이 나왔었는데, 보면 적절히 우리가 쓴 이것을 보면 이것하고 비교해서 나머지 것들의 스트럭처를 보게 되면 포 사이즈가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정한 이걸 가지고, 그래서 적절한 페이스 라인을 우선 만들 수 있는 솔벤트 컨센트레이션을 유지해야 되겠고, 폴리머 컨센트레이션이 세디멘테이션 라인보다는 좀 높아야 되겠고, 그런 두 가지 제약이 있겠고요. 또 폴리머 농도, 아까 보면 세디멘테이션이 일어난 것이고, 4.5 웨이트와 6 웨이트가 있는데 6 웨이트가 되게 되면 포 사이즈가 굉장히 작고 이용이 굉장히 커집니다. 너무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폴리머 솔루션의 비스카시티가 올라가서 성분리가 일렉트릭 세퍼레이션이 일어날 때 굉장히 느리게 일어나면서 농도 비스카시티 때문에 몰프로이드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머 농도도 적절한 농도를 우리가 셀렉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4.5%의 것의 경우, 조금 전에는 30도로 낮춰서 봤던 것이, 이건 20도 정도, 제너레이션 라인 미만으로 낮춰서 본 것을 보면, 아까 결정화의 우조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스트럭처는 100마이크론인데, 이 안에 생성된 이 구조가 보면 상당히 견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는 상당히 몰프로이드가 좀 작죠. 이것들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면, 4.5V에서 보게 되면, 먼저 DSC를 보게 되면 이런 멜팅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에이징을 했느냐에 따라서 크리스탈 멜팅이 보이는 걸 보면 PLLA가 솔벤트 내에서 상부가 일어나면서 크리스탈이 형성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거 100마이크론 확대해서 보는 것이죠.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이 굉장히 우리가 압출 여건을 보면야로 대단히 강한 스트럭처 형성된 걸 볼 수가 있고, 12시간 정도 흘린 것이죠.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난 것인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상당한 크리스탈의 형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리제이션이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미케니컬 프로퍼티 높이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문제는 근데 사이즈가 100마이크론 사이즈에서 크게 커지지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뭔가 사이즈라고 키우기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서머다이나믹 드라이빙 포스를 좀 높이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비스카시티나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연력학적인 드라이빙 포스에 의해서 세퍼레이션이 일어날 거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애디티브를 집어넣어서 한번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소듐 NaCl을 넣어가지고 물과의 인터랙션을 유도해서 페이스 다이그램을 한번 변화시켜보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Q 하는 것은 이 안에 있는데 NaCl 0.01, 0.05 집어넣음에 따라서 페이스 다이그램이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같은 온도에서 에이징을 한다고 하더라도 드라이빙 포스를 좀 키워줄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세디멘테이션 바운더리는 높은 농도를 조금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와 같이 페이스 다이그램을 변화를 시켜서 여기서 상분리 유도를 해봤는데 0.12%일 때 보면 이 100마이크론에 비해서 상당히 커지죠. 몇백 마이크론 정도까지도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퓨어 PLLA 사이즈가 아까 봤던 작은 것들 0.01을 넣었을 때 커지지 않는 것에 비해서 0.12% 정도만 넣게 되면 상당히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스트럭처가 이렇게 레귤러 하지는 못하죠. 아주 많이 커지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전에는 팬치 대출을 같게 했을 때 이거는 팬칭하는 온도를 같은 온도로 팬칭을 할 때 얘기인데 마찬가지로 보면 여기에 비해서 상당히 커진
온도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상당히 커진 것을 볼 수가 있고, 솔트 0.1% 들어간 것은 나중에 보면 와싱을 해서 없어지는 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스트럭처가 그렇게 예쁘장하게 나오거나 그렇지 못해요. 보면 인터커넥션이나 사이즈는 어느 정도 키울 수 있는데 그렇게 나타나게 돼서 시도를 해본 것이 풀버닝의 경우는 하이드로필릭, 하이드로포빅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솔벤트가 하이드로포빅한 다이옥세인과 워터 페이스에 또는 PLLA 페이스에 잘 이놈들이 서펙턴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시도를 가지고 PEO, PPO, PO에 하이드로필릭한 PO와 PPO를 가지고서 그와 같이 양쪽의 매듭을 보게 되면 F127은 흔히 얘기하는 젤레신이라는 F127은 여기에 있고 이놈은 하이드로필릭한 모이어티가 많고 이놈은 하이드로포빅한 모이어티가 많은 세 가지를 가지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분자량은 한 10,000 부분이죠. 이것도 역시 하이드로필릭한 PEG가 많을수록 페이스 다이어그램이 위로 올라갑니다. 물과 PEG의 인터랙션에 의해서 플라그 포인트가 위로 좀 더 올라가서 드라이브 포스가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은 그리 많은 양을 넣지 않고도 여기 보면 0.1부터 0.92% 넣는 걸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F68, P123 이런 식으로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변화를 시키고 이 변화된 것에 의해서 스캐폴드 형성을 해봤는데요. 이거 보면 F127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도 스트럭처가 그러니까 포 사이즈는 어느 정도 커졌지만은 몰이 좀 상당히 두터워진 측면이 있고 그렇게 모양이 예쁘거나 그렇지는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또 펜칭, 템퍼러처, 펜치레스를 갖다가 변화해가지고 봤는데 스트럭처는 일단은 사이즈 키우는 데는 상당한 기여를 했지만 몰포로지 형성에 예쁘장하지 못한 것은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세임 펜치레스에 대해서 퓨어한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사이즈가 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시도하면서 이게 너무 서펙턴트 역할이 좀 미흡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쓰고 있는 PLLA와 같은 PLLA와 PEG를 같은 다이어그램을 가지고서 이거 조금씩 변화를 시켜가면서 PEG 분자량이 PLLA와 같은 거의 비슷한 것부터 해서 순간 PEG 다이블락은 요거의 거의 절반, 분자량을 갖다 절반쯤 되는 것으로 가지고서 만들어서 분자량, 전체적인 분자량의 효과와 그 다음에 PLL의 분자량의 효과를 봤는데요. 페이스 다이어그램 전체적으로 PEG 분자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위로 올라갑니다. PEG 만드는 것도 상당히 올라가게 되죠. 집어넣는 것이 PEG와 PLL의 분자량과 비슷해지게 되면 어느 정도 증가하지만 커지진 않고 페이스 다이어그램 변화가 있었고 대신 여기서는 세디멘테이션 라인의 변화가 별로 나타나지 않았고 아래 젤레이션 라인도 어느 정도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도한 것은 400, 5,000에 4,500짜리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서 필요한 것에 비해서 이제 이것들의 효과들을 전체로 살펴봤는데요. Q1과 PG 다이어그램 1 400짜리가 들어오는 것이고 여기 보게 되면은 다이어그램 3 같은 것을 보면 스트럭처가 상당히 100마이크론에서 몇백 마이크론 이상으로 커지면서 구조가 좀 예쁘게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도 형성하는 것이 우리가 컨트롤링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고 오랜 시간이 지나가도 앞에 소듐이나 이런 걸 넣었을 때에 비해서는 스트럭처가 잘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분자량이 너무 작아지게 되면 상당히 많이 아주 빠른 속도로 커지면서 즉 이 다이블락이 분자량이 크면서 두 개의 페이스가 두 개의 그 분자량 길이가 비슷해가지고 암피필릭 효과가 큰 것일수록 구조 디벨롭하는 것을 충분하게 튼튼하게 오랫동안 유지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서 구조 형성이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 사이즈가 에이징 타임에 따라 커지는 것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까지 이 다이블락이 들어간 것은 커지게 되고 소듐은 아주 빠른 시간에 커지고 말죠. 아주 빠른 시간이 되면 사실
구조를 컨트롤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디움 효과와 다이올라기 효과를 어느 정도 믹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퓨어한 것의 경우는 상당히 짧은 구조가 커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컨트롤링 팩터를 보게 되면 솔벤트 폴리머 컨센트레이션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고 솔벤트, 논솔벤트를 어떻게 적절히 선정하느냐 그리고 비스카시티, 에이징 타임 그 다음에 애디티브를 다이올라기나 이런 것들을 서팩터 같은 거 어떻게 쓰느냐 이런 문제들을 다 고려를 해야겠죠. 결국은 세퍼레이션된 드라이빙 포스와 미디움 비스카시티가 서로의 컴피팅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컴피팅에서 시간과 것을 다 조절한 다음에 그 세퍼레이션된 것이 얼마나 잘 유지되느냐 하는 것들은 애디티브를 이용해서 우리가 컨트롤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셀 컬처에 대한 실험을 좀 해봤는데요. 다른 시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셀 컬처를 해서 셀 컬처는 여기 보면 도메인 이 포 사이즈가 작은 여러 개, 100마이크론 정도보다 좀 작은 것, 100에서 150마이크론 좀 나오는 구조를 가진 것, 그리고 여기 보면 150에서 200마이크론, 한 달 정도 셀 컬처를 했죠. 200에서 300마이크론 정도. 300마이크론보다 더 큰, 굉장히 큰 포 사이즈를 가진 것까지도 셀 컬처를 해서 살펴봤는데요. 대개 보면은 여기서 나온 것들은 포 사이즈가 적절한 사이즈를 가진 것이래야 100에서 150, 150에서 200마이크론 정도를 같이 형성한 것이 가장 이 셀, 잘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식부터 보면은 별로 대개에서 가장 큰 것이 좋은 것이 150에서 200마이크론 정도의 포 사이즈. 여기 보면 뭐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이 좋다 하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 가지 것들 만들었지만 그 사이즈에 있어서의 셀 컬처가 어떻게 되냐 하는 것만 주로 살펴봤는데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일은 PLL의 보온세포에 대한 것이고 PLG에는 사실 지금까지 굉장히 크리스탈리제이션이 적게 되어가지고 우리가 솔트를 이용해서 만들지만 팁스법으로 제대로 잘 만들기 어려웠던 재료입니다. 굉장히 소프트하고 결정이 없기 때문에 이거보다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PLGA도 한번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도를 PLGA도 보게 되면은 여기 크라우드 포인트가 보면 아래 나오게 돼서 크라우드 포인트가 폴리머 컨센트레이션에 따라서 변화를 합니다. 대신에 여기서는 아래 젤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솔벤트의 결정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어서 상당히 제조하기 어려운데요. 여기 PLG 컨센트레이션은 9%입니다. 이거보다 낮은 퍼센트가 되면 PLG에는 또 세디멘테이션이 일어나가지고 스트럭처 형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는데 포 사이즈가 거의 잘 나오질 않죠. 여기 보면 온도에 따라서도 펜칭을 하고 했는데 사이즈가 그렇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드라이브 포스도 이렇게 크지 않고 사이즈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 자체의 비스카시티는 어느 정도 높으면서 스트럭처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시도한 것이 그러면 PLGA가 많이 사용되는 것이 LA나 GA에서 GA가 50대까지 간 것이 맥시멈인데 이거를 좀 PLA가 믹싱을 해가지고 토탈 조성은 LA가 75만 되고 대신에 PLA가 있으니까 이거는 호모폴리머라서 이 두 가지가 미스블하게 잘 섞이니까 전체적으로 GA 퍼센트가 25%쯤 되는 그런 형태로 폴리머를 만들어서 스트럭처 형성을 한번 해봤죠. PLGA와 PLL의 1대1로 되면 결국은 토털이 GA의 컴포지션이 25%쯤 되고 LA 퍼센트 75%가 되니까 우리가 소프트 티슈 제너레이션 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솔벤트 컴포지션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파이널리 우리가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1대1로 섞는 것. 이것을 가지고 좀 더 시도를 해서
페이스 다이어그램도 보이고, 거기에다 다이블락을 이용을 해가지고 몰포로지 형성을 잘 했습니다. 도메인 사이즈 500 마이크론 정도까지 또 키울 수가 있고. 그래서 PLG를 이용해서 PLG 스캐폴드를 만드는데 팁스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이즈를 키운 것은 저희가 처음 보고된 것으로 상당히 좋은 방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험체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은 PLL이나 PLG 말고 여러 가지 파이널링 에스든이 다른 바이오메탈 폴리머를 마찬가지 방법으로 적절한 솔벤트, 논솔벤트 찾아가지고 그 폴리머의 종류에 따라 솔벤트, 논솔벤트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거기에 적절한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시도를 하고 또 이런 종류의 서펙턴트 역할을 하는 것들을 시도를 해서 재료가 이것이 아닌 다른 종류의 재료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제조를 하는 그래서 파이널리스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몇 가지 다른 스캐폴드 만드는 제도를 방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방에 있는 포스닥과 학생들 그리고 피스트 커넥션 배우입니다. 그리고 LG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김재영 박사가 미리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감사합니다.